네, 코아 1월 27일 화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요 코인 위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시장이 미국과의 관세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또 암호화폐 규제법 통과가 지연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살펴봐야 할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에는 무엇이 있고 이슈 속에 인사이트는 무엇이 있는지 화요일에 코인 어벤져스, 코벤져스 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슈를 확인하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보면서 1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합니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올랐다가 꺾이는 추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은 올라가려고 했다가 RSI 라인이 꺾이니까 같이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는 하락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59.07%로 어제 59.15%와는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트에는 좀 수급이 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24%로 어제 저녁 6.29%와 비슷합니다. 여전히 이 6%대에 안착이 되면서 내려와야 좀 가격 반등이 나타날 텐데 6.24%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92%입니다. 어제 방송 8.36%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20%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횡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6.05%입니다. 어제 1.83%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요, MLC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실시간 채팅 함께 해주고 계신 웰컴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환영합니다. 퓨튜브님, 땅비니님, 바이올렛님, 그리고 푸마뉴 PD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많은 분들 이렇게 채팅 남겨주고 계신데 쭈쭈베이비님도 남겨주고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코인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오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코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비트코인 주말에 86,000달러까지 내려가는데 88,000달러를 그래도 좀 회복하기는 했습니다. 한화로도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 3천만 원을 다시 넘어섰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너무 가득합니다. 지난해 또 이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혔던 미국의 셧다운이 셧다운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셧다운이 이번에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이번 1월 회기 때 민주당 이제 공화당에서 세출 법안 패키지를 이제 짜다가 이 이민단 속국의 이제 요원의 총격에 한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민주당이 약간 반대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 트위터나 이런 쪽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 이민단 속국에 대한 그런 악평이 자자해요. 갑자기 차 타고 지나가는데 당신 한국 미국 사람이냐 대뜸 이렇게 물으면서 또 갑자기 체포하고 확인해 보겠다.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되게 강경한 상황을 되게 트럼프 행정부 이어서 고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이민단 속국
이 총격 사건에서 촉발된 문제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또 반대를 하면서 지난해 저희가 3, 4분기, 3분기, 4분기 때 이제 되게 고생을 했잖아요. 사실 그쵸. 유동성이 이제 그때 이제 법인세 납부 기간이어서 네. 사실 이 TGA 미국 재무부 개정에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유동성이 마르는 것보다는 네. 유동성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컸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이제 또 6개의 법안 패키지 그런 통과 관련해서 또 이민 단속국 지출 관련된 또 패키지가 있었어요. 네. 100억 달러 비롯해서 뭐 국토안보부의 644억 달러, 이 ICE라고 하는데 네. 요 요원들의 바디캠에 또 2천만 달러 예산 이런 게 또 배정이 됐었는데 네. 완전히 지금 백지화되려고 보고 있고 요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요 셧다운 자체는 뭐 한 달, 2달 가도 괜찮은데 네. 또 이제 1월 달 들어서 미국 정부가 좀 국채 발행을 조금 늘렸어요.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늘렸고 네. T빌이 특히 늘었다 보니까 미국 그 TGA 계정도 많이 쌓일 텐데 네. 요때 이제 만약에 유동성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제 셧다운이 조금 더 그런 기저 질환으로 되는 거죠. 네.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이 생긴 상태에서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이 셧다운 때문에 또 이게 일프라고 또 암호화폐 전체 ETF 이런 게 다 연기가 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에도 충격을 줬는데 이번에는 유동성 충격을 받아서 이 암호화폐가 흔들릴 수도 있다.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이 셧다운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 물건님께서 이걸 또 쏴주셨네요. 슈퍼챗. 은주 기사님 오셨나요? 방송 없는 줄 알고 유튜브에 이은주 검색했는데 배우 이은주만 나와서 당황하셨다는데 지금 옆에 계십니다. 네, 오늘도 나와 주셨고요. 네, 이따가 좀 이따 온체인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살펴주실 거니까 그때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셧다운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셧다운 위기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클래리티 법. 이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 네. 클래리티법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 마크업, 이 본회의 정확히 말하면은 본회의 회부 전에 그 논의 수정 절차인데 이게 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셧다운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긴 한데 네. 이제 여기가 사실 시장구조법이 뭐 크게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게 확정이다 이런 게 없고 그쵸. 그 세부 조항에 따라서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네. 들면 뭐 탈중앙화 금융 쪽 개발자에 대한 뭐 면책 특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이게 조금 몇 가지 세부 안건들이 의견이 다르게 나오면서 지연되는 것 같고 원래로는 이제 현지 시간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가 됐었고 네. 이게 이제 국내 시간으로는 30일 1월 30일. 예, 네. 그냥 30분입니다. 그 12시 그러니까 그 자정 30분이고 네.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상원인 은행위원회 쪽에 이제 이 마크업 일정이 2월이나 3월까지로 늘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이게 이유가 지금 이제 은행위원회 자체가 올해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걸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주택 정책으로 먼저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클래리티법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이견도 있고 이제 우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셧다운이 또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여기다가 플러스 1먼스, 2먼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조금 빨리 해결이 돼야 시장이 진정이 되고 또 물론 이 법안 갖고도 이제 뭐 코인베이스는 어쩌고 리플 어쩌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코인베이스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다 같이 통일된 의견이 어쨌든 법이 있어야 된다 음. 이런 의견인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나 이제 정치학적 변수에 밀리게 된다면은 향후에 좀 비트코인 가격에도 조금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작년에 이 상반기 때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이 암호화폐 가격이 빵 한번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간다 했는데 진짜 갔죠 그때는. 진짜 갔어요. 완전 뭐 상단 찍고 지금 뭐 천상 가려고 하는데 그쵸. 후속 법안들이 이렇게 안 나오게 안 나오니까 되면은 또 좀 계속 답답할 밀리고 겁니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주택 자꾸 신경 쓰다 이민 보니까 단속국 때려잡고 이러니까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명을 못 받고 있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쯤 통과될지 이것도 계속해서 이슈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못한 이슈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너무 억까라고 생각되는 게 날씨까지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계절도 네. 비트코인을 버렸나? 뭐 이런 네, 날씨도 버렸나? 신이 버린 이 비트코인 같은데 이 한파와 비트코인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서 네. 이 펀이라는 폭풍, 그러니까 폭풍이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쓰기가 좀 저기 하잖아요. 원래 네, 네. 태풍으로 많이 하고. 아, 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부지가 넓고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이 있다 보니까 뭐 토네이도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 폭풍이 또 굉장히 세게 와서 지금 전역이 마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전력이 끊기게 되면은 네. 비트코인 채굴의 그 성지가 또 하나 미국인데 네. 이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아, 전력이 아예 끊기니까. 네, 전력이 또 때문에. 끊기니까 불안정한 네. 전력 수급에 따라서 아.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 해시레이트가 6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네네. 급감을 했고 지금 이 파운드리 USA에서만 약 200XIC 정도의 해시파워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제 블록 생성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번 정전 피해로 거의 뭐 100만 가구 이상이 지금 멈춘 것 같고 네. 채굴 업체들도 지금으로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전력이 우선적으로 이제 당장 먹고 살 전력이 끊기니까 그렇죠. 채굴을 조금 멈추자. 아.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요? 네, 이게 오.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뭐 기풍제라도 지나야 될지 진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억가를 하도 당하니까 기후제라도 지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여름이면 또 뭐 비가 많이 와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력이 네, 중요하니까 갑자기. 채굴을 해야 되는데 네. 참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호재가 되는 소식을 좀 가져오셨더라고요. 연준 의장 이 후보로 지금 또 네. 떠오르는 신예가 있죠. 그렇죠. 이 릭 리더인데 이분이 블랙록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링리더 분이 거의 지금 FOMC 이쪽 어차피 나왔고 보면은 한 40% 가까이 지금 될 거다. 아, 이렇게 지금 폴리마켓 시장에서 네, 그렇게 예측을 폴리마켓, 하고 네, 폴리마켓 쪽에서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되게 애널리스트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링리더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이 연준의 독립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훼손하게 되면은 신용도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좀 약해질 수 있어요. 네. 너무 이제 행정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행정부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 행정부나 그러니까 재무부를 위시로 한 행정부의 뒤를 따라가는 네. 이 재정 지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상 행정부를 견제를 하는 기능이 예전만 같지 못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적인 거는 연준은 독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연방준비제도라는 네. 이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예요. 중앙은행이면 중앙은행이지. 네. 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방이라는 또 그 개념 좀 더 다른 개념에 있고 네. 또 이 연방을 아우르는 개념의 연방준비제도가 있는데 네. 이 링리더를 임명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가에도 친화적이면서 네. 또 이제 트럼프와는 너무 친하지 않은 적당한 거리감에 갖고 있는 인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만 네. 그 연준이 실행하는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뭐 케빈 어시, 근데 케빈 어시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헤셋을 다시 등판시킨다고 하면은 너무 훼손되는 거죠.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무슨 통장 마냥 딸깍딸깍 하는 거고. 해시스는 완전히 트럼프 사람이고 사랑이잖아요, 사랑. 맞죠? 완전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릭 리더는 사랑은 아니지만 우정과는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근데 이제 이 블랙록에 네. 지금 또 이제 추가적인 ETF 신청서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링리더도 이 채권 담당 최고 책임자인데 네. 이 ETF가 프리미엄 인컴 ETF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SEC에 제출이 됐는데 원래 IBIT가 이제 지금 블랙록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인데 네. 여기다가 이제 커버드 콜,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은 기초 자산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요걸 통해서 네.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의 추가적인 인컴, 그러니까 프리미엄 인컴 ETP를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증권법상 이건 현물 상품으로 등록되고 지난해에는 이미 이제 이
미국 델라웨어주의 이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 엔티티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되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의 ETF가 나온다는 거죠. 네. ETF가 이 암호화폐 관련된 ETF가 기관에서 돈이 되긴 하나 봐요. 계속해서 ETF를 출시하고 있고 블랙록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이 ETF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이 비트코인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소식이죠?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10일간 22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감소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가총액이 감소한 건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면은 디파이 쪽에서는 어쨌든 물론 저희 이제 네. 훈둥이 기자님이 훈동은 기자님. 제일 좋아하는 테도 도미. 아, 테도 도미에 따르면 어쨌든 테도 도미가 오르면은 네. 비트코인 좀 빠져요. 그쵸.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테도가. 네. 근데 이건 이제 아예 테더 자체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게 안 좋은 신호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자금 이동 흐름이 조금 더 이제 금이나 은 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답답함, 네. 막상 이제 지니어스법을 뚫고 나온 다음에 그런 약간 이벤트성으로 한 게 아니었나? 이런 또 회의감이 겹쳐지면서 네. 지금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매수세를 제한해서 이런 반응 속도를 뭐 늦출 수 있다. 반등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면서 네. ETF는 나왔지만 또 이제 반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리테일에서의 또 흐름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셧다운이 반드시 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조금 더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전체 이게 파이가 작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이 자금이 딴 데로 이동한다. 그럼요. 이제 비트코인 갔다가 테더 갔다가 비트코인 냉탕 온탕 이게 가야 아니라, 되는데 네. 갑자기 그냥 어제 그냥- 샤워 딱 끝났으니까 사우나 끝나서 나가는 거예요. 찜질방 나가고 네. 다른 데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죠. 금과 은 이런 데로. 네. 이런 좀 안 좋은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시그널까지 포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이 시장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물건님 PD님 실례지만 방청객도 혹시 모집하신다는 은주 기자 엄청 좋아하시는데 방청객을 네. 저희가 여기 의자 하나 뭐 마련해 드리죠 뭐. 그렇죠. 근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주인이신 PD님께 먼저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네. 우리 준모 PD님 한번 답장을 저희-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온체인 데이터.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온체인 데이터도 그런가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스테이블 코인의 네. 유동성을 보면은 이게 지금 가는 시장인지 멈춰 있는 시장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 비율이 지금 쭉 내려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의 잔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주기의 반감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거래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로 갈 때마다 뭐 불마켓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조롱도 롱이지만 조롱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모두 오판이었었다. 진짜요? 그 조롱들이 다 오판이었어요? 결국에는 가격이 12만 6천 달러까지 해서 어쨌든 쭉 우상향하는 자산이었잖아요. 늘 신고가 경신은 나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즌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가치가 영해 수렴하는 그러니까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 정도로 이제 깎아내리는 이제 비트코인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다 잘못되지 않았었냐라는 그쵸. 의견과 함께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비트코인 뭐 추가적인 상승을 대단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88,000달러 아래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에서 또 한 기자님도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 헤스레이트가 또 급락했었던 것도 사실 일반 투자자들의 네. 좀 마음을 흔들리게 했었던 데이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파 때문이라는 게 한파 때문. 이게 진짜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아. 웃긴 게 그 수연 기자님의 이것도 개인적인 가족사인데 수현 기자님이요? 그 우리 단톡에 올리셨으니까 아마 방송에도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수영 기자님 오라버니께서 친오빠께서 뉴욕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뉴욕에서 스키를 타고 다니신다고 실제로.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근데 저희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네. 눈 많이 왔을 때 한국에도 누가 스키 타고 다니는 거 찍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스키를 타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뉴욕의 완전 대도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네. 스키를 타고 사람들이 다닐 정도로 한파가 지금 심각하다.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 채굴장에서의 기계들이 스탑이 돼버렸다. 너무 네. 추워가지고.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30%가 폭락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훅 떨어질 때는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춘다란 뜻이에요. 그럼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추는 데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 채굴장이 망해서 문을 닫으면 채굴장을 멈춰야 되죠. 그렇죠. 근데 30%나 급락한다라는 건 뭔가가 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 채굴 안 한다. 문 다 닫아라. 이제 데로 이런 가자. 의미였을까라는 좀 의견들도 일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이런저런 이제 추측들이 오가면서 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엔 상당히 좀 혼선을 줬을 법한 데이터였습니다. 네. 다만 정말 단순하게도 한파 때문에 결국 전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가동이 축소됐다라는 게 체크가 됐고요. 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이 채굴 허브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는데 네. 이 결국에는 텍사스에서 채굴이 멈추게 되면 전반적인 글로벌 해시레이트 하락까지 이어지는 이슈가 있어서 네. 네트워크 전반에 좀 영향을 주기는 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 상장사들입니다. 채굴 상장사들인데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는 원래 하루에 비트코인 22개씩 채굴하다가 12개로 반토막이 났었고요. 하루에 22개씩이나 채굴을 했었어요? 그럼요. 채굴장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네, 거. 22개씩 채굴하지만 네. 12개로 이제 급감을 했었고 네. 라이엇 같은 경우도 16개에서 3개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리고 마라홀딩스도 45개씩 채굴하던 비트코인이 네. 최근에는 하루에 7개 정도밖에 채굴되지 않는 등 이 채굴장에서 채굴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은 계속 채굴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들면 결국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실제 가격적으로도 조금 영향을. 악순환의 사이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해시레이트가 하락함과 함께 채굴장과 관련된 이슈가 네. 있긴 했습니다만 이 채굴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한파가 막 계속 지속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단기적 이슈로 갈 거고. 근데 이제 네. 네. 머스크가 네. 자꾸 우주 가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냉각부터 해가지고 열 발열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자동으로 날씨가 춥기 때문에 네. 냉각 이슈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등등등등. 태양도 가까이 있으니까 있고 태양광 할 수 있다 하니까. 데이터 센터가 가면 채굴장도 갈 수가 있어요. 네. 우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데이터 때 센터랑 이 채굴장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맞아, 똑같은 거예요. 네, 전환하는 똑같아요.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채굴장 망하면 이제 그걸 데이터 센터로 바꾸는 건데 아마 이제 머스크 형님이 네. 이제 저기 우주 위에 어딘가에다가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주시면 이제 이 지구에서 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 채굴자들도 네. 이제 우주로 가서 머스크 형님과 함께 굉장히 자유로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이제 네. 거의 비트코인 다 채굴될 수도 있지만 그쵸. 비트코인은 너무 채굴에 미래다 보니까. 끝이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기술을 또 머스크 형님께서 또 멱살을 끌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이제 앞으로 미래 소식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낸스의 데이터를 또 놓고 보더라도 최근 시장에 대한 좀 방향성을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미결제 약정 OI가 지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데도 레버리지는 여전히 껴있는 상태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시장가의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면 시장가 매수가 51억 달러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56억 달러로 OI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도 여전히 껴있고 그 와중에 시장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지표를 놓고 봤을 때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의 시그널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숏이 롱보다 9% 우세한 상황인데 다만 9% 정도면은 뭐 극단적인 숏에 대한 이 분위기 조성은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네. 극단적 약세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결제 약정과 거래량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네. 아직까지는 충분히 변동성에 민감한 구간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은 가격 변동성이 실제로는 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관망과 전술적으로는 숏 우위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대규모로 뭐 포지션이 이탈되거나 이런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런 파생 상품 쪽의 데이터보다는 우리 시장을 가치관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고래들은 어떤 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를 오히려 참고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고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코마워의 고래 누구죠? 물건님께서 아, 물건님. 물건님께서 또 또요? 슈퍼챗 아, 감사합니다. 은주 기자님 저 많은 자료 준비하시려면 고생 많으시겠어요.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세요. 총 오늘 37,500원 쏘셨습니다. 벌써요? 네. 이거를 혹시 국장님 보고 계시다면 커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네. 저희에게 저희에게. 아니 이제 은주 기자님 가져가셔야죠. 아유, 저희 다 같이 부디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저희 커피 한 잔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한 잔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물건 이 코마오의 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네, 비트코인 고래는 지금 어떻게 하고 네, 있죠? 지금 비트코인 쪽의 고래들의 동향을 보면은 네. 그래도 긍정적인 건 고래들의 매집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분들이 월간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4.5%더 많은 물량을 담아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강한 매집의 전환 가운데 포지션을 재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현재 가격이 고점이 아닌 부분인데 고래들이 지속적인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건 바닥 신호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과거에서도 이런 중장기적으로 바닥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세가 강하게 늘 들어와졌기 때문에 자주 등장했던 패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말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 고래들의 동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방송하는 3개월 동안 확실히 이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저점일 수 있겠구나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음. 그렇지만 지금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실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기는 하거든요. 네. 고래들이 꼭 최저점에서 산다는 보장은 없고 아, 그래요? 고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바닥 구간이다 정도인 거지 그들이 정말 이 발목에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요? 또 뭐 웃긴 게 올라왔나요? 국장님이 직접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커피 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보내주셨어요. 아, 국장님 오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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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트코인이 네. 기술적으로는 아직 하락 추세에 있는데 네. 지금 고래들도 발목에서 잡는 고래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냥 돌이켜보면 그들이 저점이었다 이기 때문에 지금 88,000달러에서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꼭 네. 지금이 최 저가는 아니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되 네.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84,000달러까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만 앞에서 확인을 해보셨던 것처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거래소 안에 아주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언제든지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한 대기 자금들은 쌓여 있고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지금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84,000달러까지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열리면 10월 10일에도 84,000달러까지 갔다가 거의 분까지 왔다 네. 바로 올라갔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저점에 대한 기회가 오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네. 새벽 시간 내내 차트를 봐야 된다.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그 가격대에 그냥 매수를 조금 걸어놓든지 미리 걸어놓으시든지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가장 중요한 선이죠. 최근에 3,000달러 선까지 근접했는데 현재는 2,9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참 효자 같아요. 효자. 푸사카 신나는 노래. 이더리움한테는 너무 그쵸. 신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뭐 원래 23년까지 뭐 제일 낮아졌다 이러다가 갑자기 17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7년 5월이면은 네. 이더리움이 거의 처음 생길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조금씩 반등할 때 아 이더리움이란 게 있구나. 이 정도 할 때인데 네. 지금이랑 사실 되게 위상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때는 뭐 사실 그냥 다 받기만 했고 네. 이렇게 딱히 뭐 거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거래 수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이 더 거래량이 훨씬 많은데 음. 17년 5월까지 그 수치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네. 일단은 이 네트워크 수수료 구조 자체가 지금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SC도 지금 이 네트워크 수수료가 낮아졌기 때문에 네. 매수를 추천을 했어요. 오히려 네, 이더리움. 이것 때문에만 이라도 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SC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 과거의 용량 부족으로 지금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네. 요거를 조금 해결을 다 했고 음. 온체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수수료 하나만 싼 게 굉장한 큰 장점인데 왜냐하면 네. 이더리움 자체가 한 번 보낼 때 막 2만 원, 만 원 이상 들었어요. 원래 수수료가 비싸다고 비쌌어요. 해가지고 레이어 1 아니라 레이어 1은 걔를 기반으로 한 레이어 2가 막 이제 나타난 뭐 거잖아요. 이더리움 박사님이시네요. 레이어 2 스테이킹 하고 있어가지고 네, 뭐 공부 좀 레이어 했죠. 2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자체 레이어 1의 그런 트랜지션 피가 낮아지면은 네. 굳이 이거를 뭐 더 복잡한 그쵸. 그 전송 방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이제 뭐 SC 같은 경우에 추가 의견으로는 비트마인이 계속해서 샀다. 네. 지금 거의 한 424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갑자기 2만 개를 막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력한 기관인 비트마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네. 앞서 언급했던 링리더 이 블랙록 채권 최고 책임자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샤프링크라는 미국의 상장사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이더리움을 좀 네.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요 샤프링크의 CEO 중에 한 명이 코 CEO입니다. 공동 최고 경영자인데 네. 한 명이 그 이제 컨센시스 메타마스크를 만든 회사의 조셉 루빈이라는 분이고 네. 또 한 분은 블랙록 분이세요. 그래서 그만큼 블랙록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링리더 어. 요 분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더리움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약간 뭐 연준을 가도 뭐 딱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할 건 없는데 그렇죠. 뭐 굳이 말하면 테마주 정도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링 리더가 최근에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블랙록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링 리더가 되면 테마성으로도 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미 국채 관련된 이슈도 가져오셨습니다. 국채라는 것이 사실 보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큰화된 국채의 규모가 어느새 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RWA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 규모가 네.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전체 지금 RWA 실물 연계 자산 시장 규모는 네.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은 네. 한 이 RWA 시장 규모가 한 23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31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 거의 100억 달러, 그러니까 반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나머지 한 2,70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나머지 한 230억 중에서 100억 달러가 이 토큰화된 이 국채 규모의 그 전체 밸류라는 겁니다. 네. 마켓캡인데 매달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미국 국채 비중의 45% 정도가 이 그러니까 45% 이상을 차지하면서 네. 빠른 속도로 지금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장점은 이게 계속 수치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보시면은 전체 그 RWA가 3천억 달러고 네. 그 중에서 이 비스테이블 코인이 한 230억 달러. 네. 그 중에서 토큰화된 국채 규모가 한 100억 달러 네. 정도 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국채 규모가 전체에서 한 60%, 그러니까 60억 달러 정도 네. 되니까 물론 스테이블 코인도 압도적으로 이더리움이 많은 상태고 네. 근데 이제 비스테이블 코인 영역도 향후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이더리움이 지금 다 파일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이 RWA 네. 시장을 특히 국채 시장을 이더리움이 많이 가져오고 있고 또 다른 것도 이더리움이 많이 가져올 수 있어서 이더리움의 전망이 밝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토큰화된 국채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금융권에서도 ETP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간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영국의 암호화폐 ETP 발행사인 디파이 테크놀로지 자회사인 네. 벨러라는 곳이 지금 영국 금융감독청 FCA로부터 지금 개인 투자자 대상의 암호화폐 상장지수 상품인 ETP를 승인을 획득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ETP가 지금은 뭐 저희가 ETF로 다 통칭을 하고 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현물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말은 상품은 ETF인데 SEC는 정의를 ETP로 내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약간 좀 네. 제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용어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왜냐하면은 이 투자에 굉장히 이 용어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중요하고 하여튼 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1벨러 이더리움 네. 이 피지컬 스테이킹도 지금 현지 시간 26일부터 지금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영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럽 금융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영국도 한때 조 바이든이 있었던 당시 막 이제 크립토 업계들이 막 엑소더스를 했었거든요. 유럽 탈출. 네. 안 되겠다. 바이든 안 되겠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바이든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갠슬러까지 했으니까 네. 이 조합 안 되겠다 하면서 영국을 갔었는데 네. 어쨌든 뭐 트럼프 행정부 와서는 이 움직임이 조금 멈췄지만 확실히 이 영국을 중심으로 또 유럽 쪽에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영국 기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충분히 있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그런데 이 이더리움 ETP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ETF 관련된 또 다른 이슈들도 가져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따라 ETF 소식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ETF 옵션 규제를 좀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 계약수도 제한을 풀었어요. 네. 요거를 풀면서 확실히 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ETF 포지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지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지금 됐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 코인베이스는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겠는데 이더리움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더리움 대출 상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탈중앙화 금융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 맡기고 그걸 담보로 네. 뭐 S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ST 이더리움 이게 스테이킹 이더리움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받아서 또 다시 대출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담보로. 대출을 끼고 그럴 수 약간 풍차 돌리기 하듯이. 사실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그렇죠. 이게 뭐 손실은 네. 개인의 책임이고. 레버리지를 껴서 대출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레버리지 받은 상품을 또 레버리지 받고. 이렇게 네. 해서 보통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뭐 코인베이스가 이런 상품을 출시한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없었던데 이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언스테이킹이 잘 안 되잖아요. 네. 40일 가까이 걸리는데 물량을 빼기가 힘들죠. 네. 지금. 요 ST 이더 그러니까 STETH라는 또 상품을 네.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지 통화를 통화를 네. 또 담보를 맡겨서 네. 최대 10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겁니다. 뭐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요 상품이 이제 보통 이제 32개를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스테이킹 할 때는 32개. 네, 32개를 예치를 해야 되는데 네. 요게 얼추 맞아요, 금액대가. 네, 그래서 딱 개인이 하기도 좋고 또 이제 언스테이킹을 굳이 안 하고도 현금을 흐름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게 또 굉장히 이 코인베이스 안에서 놀아라 이런 거죠. 굳이 이제 언스테이킹을 네. 다 빼가지고 갑자기 막 뭐 패닉셀 네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담보 넣고 재담보로 봐줄게 이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 대출을 좀 시행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이 이더리움에 대한 금융 상품이 계속 ETF 옵션도 완화되고 네. 뭐 새로운 또 코인베이스 상품이 나오고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투자 풀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원래 그냥 스테이킹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 놀이는 하되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 수도 있죠. 있는데 이거를 네. 그냥 너네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담보 이거 담보로 빌려줄게. 정확하십니다. 상품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게 이더리움 가격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언스테이킹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는 않을 수 있죠. 이런 정책이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나왔다. 좋습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쭈 기자님,
이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 확인해 볼 텐데 이번에 이더리움 하락의 주된 원인이 레버리지 청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OI와 레버리지가 그냥 그대로 잘 쌓여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이더리움 쪽에 지난 2주간 이 파생 상품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면 네. 미결제 약정인 OI가 불과 2주 만에 8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대규모로 레버리지 축소가 일어났었다라는 거고 해당 기간 동안 이더리움의 가격은 3,000달러를 하회하면서 2,7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CBD 지표인데요. CBD. 네, 누적 체결량이라는 CBD 지표가 오히려 해당 기간 동안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가격이 하락하고 OI도 하락하면은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이 CBD가 올라가면서 OI가 줄어든다라는 시그널은 말 그대로 숏 포지션이 반대로 되고 정리됐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이더리움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300달러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쵸. 이번 주말에 지금 다시 2,000달러대까지 내려온 건데 네. 먼저 대규모로 숏 청산이 발생이 됐고 그 숏 청산이 발생이 됐던 게 사실상 지금의 가격 하락을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숏들이 모두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위로 좀 밀어 올려줄 연료가 다 사라지게 된 거고 상승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에서 약간의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전반적인 이더리움 가격에는 큰 하락으로 작용이 됐던 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숏 스키즈 나서 이제 그 청산이 나고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없어가지고 네. 스키즈가 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떨어진다. 네, 연료 와, 역할이 오히려 사라지면서 아. 이제 숏 포지션들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네. 가격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네. 그대로 하방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내려갔던 모습들이 나왔고 때문에 3,200달러부터 3,100달러, 3,000달러까지 이탈하면서 이 세 구간에서 롱 청산 클러스터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쭉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 구간이었다 생각을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뭐 의도됐었던 매도세보다는 강제 청산이 만든 하락 구간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과열됐었던 포지션이 대부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현물 수요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레버리지 유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스마트머니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신호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우리가 보통 미국의 기관들의 계좌다 이렇게 인지를 많이 하고 있죠. 리테일들은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의 기관들은 코인베이스를 주로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가냐 마이너스로 가냐에 따라서 미국 기관들이 사고 있다, 팔고 있다라는 심리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가 이더리움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0.08로 내려오면서 네. 미국의 기관들이 매수가 아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0.08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네. 2023년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프리미엄 인덱스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미국 기관들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규모로 가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주체가 지금은 없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한마디로 미국은 지금 이더리움이 일반 글로벌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기관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세 상승이 나와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0 이상으로 회복되는지의 여부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ETF라던가 미국 쪽의 자금 여부가 얼마나 빨리 들어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포착을 해보시는 게 이더리움이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또 느껴볼 수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매집 주소들의 실현 가격이라는 지표인데 이 실현 가격 지표는 한마디로 고래들이 평균적으로 매집한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고래들이 평균적으로 고래들의 그러니까 평균 단가인 거죠. 평균 단가. 근데 평단. 네. 평단 역사적으로 이 이더리움의 축적 주소 실현 가격을 이 현물 가격이 하방으로 뚫고 내려갔던 게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난 2025년. 그러니까 네. 엄청난 과소평가되었던 구간이었죠. 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또 이 실현 가격의 차트가 다 을랑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닿진 않았지만 네. 거의 그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가 지금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이 가격인데 보통 이 구간에서는 고래들이 좀 조심하거나 매수를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프리미엄에서는 기관들이 매도하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이더리움 쪽도 여전히 액티브 어드레스 주소라던가 고래들의 매집세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매입 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인데도 고래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격이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니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더 저점에서 잡겠죠. 네. 다만 지금 구간에서 고래들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지금 위치에 와 있었던 게 지난 2025년 초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 가격 정체가 있을 순 있지만 정말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둘도 없는 매수의 찬스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지표는 근데 진짜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한 번밖에 꺾인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점일 수도 있겠구나.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 지금 2,9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950달러를 이탈하고 나서 지금 2,800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네.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2,920달러와 2,800달러 사이의 박스권 구간에 대한 횡보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2,960달러를 회복을 해줘야만 다시 한번 3,000달러 채 돌파에 성공하고 3,15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2,960달러의 저항을 지지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격은 2,6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게 단기적인 차트 관점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더리움이 막 떨어진 것만큼 다시 회복을 못한 이유가 숏 포지션이라는 연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물건님께서 은주 기자님 빛입니다. 저는 은주 기자님의 연료가 돼서 은주 기자님을 훨훨 날게 하고 싶다고. 정말 이 정도면 네.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요? 정말 이 정도면은 제가 만나보고 싶네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진짜 시청자 감사합니다. 모시고. 네, 저희가 여기 네. 의자 지금 딱 2개 있거든요. 선착순 2분 저희가 받아서 일단 물건님 일단 물건님 자리 하나 드려야 되고요. 앞으로도 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도 오늘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봤고 리플, XRP 살펴봐야겠죠. 어제 그래서 3% 넘게 상승하면서 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88달러까지 내려온 리플.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리플이 그래도 기름 왕국,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줄 건 주되 할 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계속 리플이 이제 네. 두바이나 아부다비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갑부 중에 하나인 사우디와도 지금 좀 네.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음. 지금 이제 핀테크 쪽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이라는 곳이 이 사우디 은행 리야드뱅크 핀테크의 자회사입니다. 핀테크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사우디 금융권의 블록체인 도입을 좀 가속화할 것이다. 네. 그것도 리플로 리플로 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국가 간 결제라든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뭐 RWA 이런 부분에서 좀 협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리플이 종교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나라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어서 제 기능, 은행과 은행을 원래 연결하는 게 리플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도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됩니다. 정상화, 저평가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이슈는 어느 분야에서나 이 화제인 AI가
리플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리플, 그러니까 특히 국경간 결제 솔루션이죠. 네. 이 솔루션 리플이 지금 이제 AI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 혼잡도나 이런 비용을 분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네. 이제 사람 대신 AI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계속 선택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사람 대신에 조금 그러니까 강점이 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뭐 전송, 그러니까 P2P 전송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비 같은 거예요. 어떤 길이 덜 막혀 있고 어떤 길로 가면은 좀 싸고 이런 거를 또 분석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XRP의 재단 리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AI 도입으로 인해서 돈도 더 많아지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사업을 돈은 이미 많습니다. 아, 그쵸. IPO 전에 이제 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기업 상장 안 한다고. 안 한다. 아우, 돈 우리 많다. 배부르다. 예. 이렇으니까 한때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이 효율화, 기술 효율화야 돈 복사 소식까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돈 복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쭈 기자.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은 항상 리플에 들려오는데 가격 흐름은 항상 안 좋거든요. 거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리플도 좀 네. 파생 쪽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미결제 약정 지수인 OI가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까지 급감한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장기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무도 리플을 포지셔닝. 과대평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소식들이 있어도 파생 쪽이나 선물 쪽에서의 네. 포지션이 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만들어주거나 또 오히려 또 반대로 급격한 가격 하락이 안 나올 수도 그쵸. 있고요. 한마디로 좀 재미없는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파생 쪽의 데이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에 우리 대규모 청산됐을 때 그 이후로 여전히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OI가 회복을 하지 못한 수준에서 최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10일보다도 최저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네. 없다는 거야. 사도 내가 비트나 뭐 이더를 사지 지금 리플까지는 투자자들이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그쵸.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일단 추가적인 가격 횡보에 대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때문에 핵심 저항 구간을 좀 강력하게 돌파해주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2달러의 저항을 막고 1달러 후반대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2달러를 돌파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 1.88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2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선물 포지션이 거의 없어서 진짜 계속해서 횡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인젝티브입니다. 현재 4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인젝티브 굉장히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코인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원래는 메인넷입니다. 그러니까 네. 레이어 1 메인넷 코인이고 네. 코스모스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기관들이 조금 여기서 이제 RWA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이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조금 더 토크노믹스에 개혁을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이백 메커니즘을 조금 더 강화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공급량까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이제 앞으로 뭐 파인애플 파이낸셜이라는 미 상장사가 이제 인젝티브를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기네가 인젝티브를 좀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쪽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블 1 코인이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할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이제 RWA 시장이 이제 곧 판을 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코인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종욱, 이윤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